안녕하세요. IT 눈공 김 부장입니다. 저는 뒤늦게 열공을 하고 있고요. 열공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요. 나름대로 늦었지만 좀 따라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스프링 공부도 하고 있고요. 저번에는 마이바티스, 뭐 JPA 이런 부분, 또 시큐리티, 스프링 시큐리티 이런 부분을 공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처음에는 저와 같이 좀 IT에 있었는데 좀 늦게 공부하는 분들이 레거시를 하던 분들이 어떻게 컨버전하면 좋을지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지를 같이 좀 고민해 보려고 영상도 만들면서 또 영상을 만들어야 제가 했던 것들이 또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움이 돼서 만들고 있었는데요. 어, 제가 지난번 과정을 잠깐 영상을 마치고 또 새로운 어떤 공부를 할까 하다가 이번에는 웹 프로그래밍 기초를 한번 공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공부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이제 나름 직급이 있다 보니까 코딩이라든지 이런 거가 조금 이제 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약에 나한테 누가 웹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만들고 뭐 하세요라고 하면 하기는 하겠지만 좀 자신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초 부분을 좀 정리하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또 잊었던 것들도 다시 찾아보고 또 새로운 것들을 알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새로운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오늘은 웹 프로그래밍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거창한 말이고요.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웹 프로그램의 시작과 진행 과정을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또 감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프론트 관점에서 한번 이해해 봐야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뒤에 있는 백핸드 부분을 주로 공부하시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 프론트 부분을 먼저 시작해서 뒤로 가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발에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신입 개발자들에게는 나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웹 프로그램의 시작은 역시 HTML입니다. HTML로 시작이 되었죠.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느 주소 URL을 치면은 웹 서버에 있는 HTML이 화면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HTML이 시작되는데요. 이 과정을 제가 아주 간단한 소스를 통해서 만들어 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툴은 인텔리제이를 사용할 거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저희가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만 했는데요. HTML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HTML을 눌러봤고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서 이걸로 쓰겠습니다. 여기를 샘플이라고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부트스트랩을 쓸 거고요. 사실 앞에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트스트랩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면 이게 스프링처럼 무겁지 않기 때문에 와스가 아니니까 아주 가볍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HTML을 여기에 hello라고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hello.html 모두가 처음에는 시작하는 hello world hello world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를 만들고 구동을 시키면 헬로 월드가 이렇게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HTML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서버에 올리면 그렇죠. 서버에 올리면 저 HTML을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HTML은 정적인 것만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서 버튼을 누른다든지 했을 때 이벤트가 먹는 부분들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클라이언트 상에서 우리가 이걸 브라우저에 보여주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는데 클라이언트 상에서 보여지는 화면에서 서버에 갔다 오지 않고 이 안에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동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간단한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부분은 소스를 만드는 걸 보여주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요. 제가 하나씩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화면을 간단한 걸 만들었는데요. 뭐 보시면 다 아실 만한 거기 때문에 A 태그로 href에 자바스크립트로 호출하는 펑션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는 인풋 박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값을 변환시키려고 만들었고요. 스크립트에서 onF를 클릭하면 이 값, 이거는 age가 하나 있어야 되니까 age도 하나 만들게요. age.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여기에 값을 집어넣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요거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값이 자동으로 변하죠. 이게 리프레시가 되지 않았는데 값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클라이언트에서 동적으로 움직인다 해서 다이나믹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HTML에 다이나믹한 어떤 구성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는 언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 그림은 이 부분에 이제 HTML이 있었는데 이 웹서버에서 HTML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동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현재 웹서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면은 웹서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웹서버에서 이런 부분을 제공해 줍니다. 웹서버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봐야 될 거는 어떤 거냐면요. 이 자바스크립트가 역동적인 거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jQuery라는 부분이 있고 AJAX라는 부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웹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HTML을 반드시 저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 개발자든 백핸드 개발자든 자바스크립트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자바스크립트가 자바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순수 자바스크립트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안 쓰고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고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는 jQuery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jQuery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jQuery가 어떤 건지 이 소스, 간단한 소스를 한번 구현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jQuery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화면은 이렇게 아주 간단한 화면입니다. jQuery라는 게 있는데요. 이 jQuery를 누르면 이 부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누르면 바꿔줬던 것처럼 jQuery를 누르면 바꿔주죠. jQuery도 자바스크립트의 한 종류죠. 사실 종류라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로 해서 jQuery의 JS죠. 이 파일을 열어보면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사실 자바스크립트의 라이브러리인데 이 jQuery는 이렇게 우리가 document.get element by id 이렇게 쓰는 거를 단순화 시켜준 라이브러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query 해서 id가 있는데 여기에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ready가 되면 준비가 되면 이 문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샵 jQuery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해서 불러오게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이제 순수한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이 부분 대신에 달러 표시로 써가지고 id 부분에 value, append 이런 함수들을 제공해 줍니다. jQuery가. 그럼 jQuery가 없이도 자바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는가요? 당연합니다. jQuery 없이도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jQuery가 자바스크립트를 기초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사실 jQuery가. 그래서 jQuery는 라이브러리를 좀 더 단순화시켜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웹 프로그램에 jQuery가 아주 기본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jQuery도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Query는 제가 앞으로 좀 이제 이 과정을 영상을 만들고 제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저도 jQuery가 그렇게 jQuery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jQuery 클릭했을 때 여기에 값을 넣어라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시면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고요.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바닐라라는 말이 많이 붙죠. 바닐라가 평범하다, 플레인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jQuery를 누르면 이렇게 또 보여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jQuery까지 쓰는데 사실 프로그램에서는 jQuery까지만 쓰는 경우는 없죠. jQuery를 쓰는
jQuery를 사용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작스, 뭐 에이작스, AJAX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이제 에이작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저기 네덜란드의 그 축구팀 있죠, 아약스. 예, 아약스가 이 이름하고 똑같죠. 아마 그쪽에서 유래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에이작스라고 하겠습니다. 에이작스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에이작스는 또 어떤 거냐? 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에이작스를 만들기 전에 제이슨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jQuery로 표현해 볼게요. 그게 제이슨을 거쳐서 에이작스로 가는 게 좋겠네요. 제이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XML처럼 어떤 문서를 주고받을 때 표준화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받아라 이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제이슨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클라이언트와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그렇죠. 웹 프로그램 하다 보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서버에 값을 요청할 때 서버에서 제이슨 방식으로 값을 주면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파싱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제이슨 형식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이슨은 또 자바스크립트 프론트 쪽에서 서버를 공부할 때 상당히 중간에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뭐 프론트, 백 있다면 미들 정도에 해당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간단하게 제이슨으로 한번 이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제이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제이슨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었는데 제이슨은 name, value 이렇게 되어 있죠. name, value 이렇게 컬론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name, value.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제가 제이슨으로 사용한다 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 위에도 똑같이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이슨이다. 제이슨을 호출하면 id 제이슨. 이 부분은 아마 미리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시는 분은 그냥 보셔도 되고요. 제이슨을 클릭하면 txt input 여기 보시면 이제 txt input이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jQuery로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원래 jQuery를 쓰면 이 value 여기에 있는 값을 하드코딩해서 넣는데 이 값을 받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my object에 넣어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실행을 해 볼게요. 플리시하고 jQuery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제이슨 제이슨 하면 hello 제이슨 이렇게 30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있는 값을 hello 제이슨 30살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제이슨이.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에이작스를 썼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어지냐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에이작스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파일을 로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 에이작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에이작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문법을 보시면 에이작스를 클릭 있죠. 에이작스를 제가 이렇게 만들었고요. 에이작스 id 만들었고 클릭하면은 어떤 이 문법들 XML HTTP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get 방식, 포스트 방식으로. 그래서 파일에 있는 ajax txt를 가져와라 이건데 제가 만들어 볼게요. 한번 디렉토리를 파일이라고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값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 줄게요.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서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ajax.txt 그리고 이 값을 그대로 만들고요. 여기에 hello json이 아니라 hello ajax ajax 이렇게 만들고 나이는 여기는 40살로 만들어 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이 부분을 호출했을 때 이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도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저 파일의 전체 값은 어떤 게 있었는지도 한번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 ajax.txt인데 여기에 값을 다 가져와서
이 값은 원래는 뭐였는지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ax.txt 이렇게 했는데 ax 한번 눌러볼게요. 오류가 나네요. 이게 무슨 오류인지 빨리 찾아볼게요. 아마도 이 부분이 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이 부분을 네임 밸류로 인식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본래는 명확한 문법은 아마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해줘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을 때는 이걸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안 했고요. 이 부분도 아마 안 하다 보니까 AJAX를 썼을 때 읽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이는 숫자니까 더블 코테이션으로 안 해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장하고요.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했을 때 아까 JSON, jQuery 잘 되고요. AJAX, 예, hello AJAX 나이는 40살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일을 다 가져와 봐라 했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문서를 한번 볼까요? HTML에서 동적인 환경을 구성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자바스크립트의 함수형인 jQuery를 사용할 수 있고요. jQuery의 JSON 합쳐서 AJAX를 사용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이죠. 이 파일, 이런 파일을 만들어 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텍스트로 만들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걸 조합해서 값을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was에 해당하는 거죠. 한번 그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부분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에서 자바스크립트에서 AJAX를 통해서 값을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파일, 아까 우리가 ajax.txt로 만들었던 파일을 동적으로 생성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동적으로 생성해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있는 걸 하드 코딩한 걸 가져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was입니다. was. 처음에는 아파치나 엔진엑스 같은 그러한 웹서버만 있어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서버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했죠. 이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 자바, PHP, ASP.NET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요즘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자바 계열이죠. 서블릿을 사용해서 만들고요. 그래서 자바 쪽에 요청하면 이렇게 생긴 파일을 만들어서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AJAX가 가져와서 화면에 눌렀을 때 서버에 가서 값을 가져와서 뿌려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바스크립트의 AJAX를 사용하면 이 화면이 리프레시 되지 않고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리프레시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요즘은 화면을 계속 풀 화면으로 해서 리플래시해서 가져오잖아요. 컨트롤로 해서 리턴을 하면 이 화면에 어떤 뷰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많이 사용하지만은요, 사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AJAX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상단에 메뉴가 있고 하단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하단의 내용만 변경하게 하는 기술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AJAX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AJAX를 사용한다는 건 결국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의 AJAX를 사용해서 화면을 이 상단에 있는 내용은 변하지 않고 하단만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동적으로 만드는데 자바스크립트만으로도 동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was를 통해서 가져오게 하는 거죠. 어떤 걸 가져오게 하냐면 바로 이 부분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제가 미리 그려놨으니까 그냥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의 값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서블릿에서 was라고 해야 되겠네요. was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던져주는 거죠. 결국은 이 값을 가져오기 위한, 물론 이보다 훨씬 복잡한 값이겠죠. 가져오기 위한 행위를 여기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프론트 관점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 아니어도 여기에 그냥 리턴으로 뷰를 던져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서버 뜻 안에서 하나 더 그려보자면 이런 부분이 그려지겠네요. 이게 인프라가 있겠죠. 인프라 부분, 서버를 구축하고 뭐 클라우드라든지 깃, 젠킨스를 통해서 만드는 부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 HTML,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바를 사용한다. 이 부분이 대부분의 신입 개발자 또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볼까요? 이 전체를 하나의 틀로 제공해 주는 게 있죠. 이 전체를 하나의 틀로 미리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여기에 틀을. 그게 바로 스프링이죠. 스프링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 부분,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이 부분을 웹서버와 와스를 구성을 미리 이렇게 하라라고 아예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와스에 사용하는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다 웹서버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엔진엑스라든지 아파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통캣만 사용해도 웹서버의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아파치 통캣이잖아요. HTML, 자바스크립트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와스가 없었을 때, 서블릿이 없었을 때는 웹서버만 있어도 이 부분이 충분했겠죠. 근데 엔터프라이즈 환경이 되고 또 데이터베이스를 아주 대용량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와스라는 게 필요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와스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와스가 아니어도 무엇인가가 필요했겠죠. 그리고 제가 노드.js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아마 노드.js도 그런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계열이라고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것 같으면, 그렇죠, ajax.txt처럼 이런 JSON 형식의 값을 가져올 것 같으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직접 DB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바도 언어고 자바스크립트도 언어입니다. 똑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굳이 자바를 통해서만, PHP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죠, 가져올 수 있다면 와스 이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것도 또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되는 거겠죠.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가져오더라도 그거는 이 HTML 화면에서만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요. 어딘가에 서버에 가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쩌면 프레임워크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Node.js도 프레임워크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거창하게 말은 썼지만 웹 프로그램의 시작, HTML이 시작했고 자바스크립트로 동적 화면을 만들고요. 그리고 동적 화면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게 됐고요. 컨텐츠가 필요한 거죠, 화면에. 그럴 때 와스를 통해서 값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신입 개발자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한테 신입 개발자가 어떤 걸 알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저희 신입 개발자가 들어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걸 신입인데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JPA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스프링 부트를 하면 좋을까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하면 좋을까요? 이래서 어떤 걸 공부해도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선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HTML 좀 잘 알고 자바스크립트 잘 알고. 다행히도 저는 아주 오래전에 웹 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와스의 어떤 많은 부분이 와스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HTML 만드는 부분도 중요했고 자바스크립트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HTML, 자바스크립트 코딩에 그렇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아마 이런 백핸드에 굉장히 많은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백핸드가
또 너무 다양해지고 있고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코딩을, 자바 코딩을 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부분들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그 제공하는 걸 또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한다면, 개발자가 공부를 한다면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도 당연히 공부해야 되겠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언어를 공부한다면 저는 자바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바 언어를 잘 이해하고, 저도 사실 자바를 잘하고 싶고요. 그래서 자바 부분을 좀 더 열심히 심도 있게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 예, 상속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상속,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그리고 요즘 뭐 나오는 것들, 제너릭이라든지 뭐 스트림, 컬렉션 함수에 대한 것들도 쓰는 것만 갖다 붙이기만 하는 것보다 신입이니까 좀 공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면 그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하나하나 공부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어떤 걸 공부해 볼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저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HTML을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틀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동적인 내용을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 jQuery와 AJAX를 사용해서 화면의 값을 어떻게 뿌리는지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값을 가져올 때 JSON을 사용하고, 이 와스에서 이제 스프링 부트를 통해서 만들 건데 이 와스에서 어떻게 값을 주면 되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가벼운 시나리오를 짜서 한번 해보고 싶고요. 이러면서 제가 좀 약했던 부분, 제가 직급이 올라가면서 점점 손을 놓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또 요즘 새로 나온 것들도, 새로 접하게 되는 것들도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저 스스로를 위해서 만들 거고요. 또 이 과정이 저와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뭐 나름 유익한 영상이 될 것 같고요. 또 신입 개발자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